지난번 1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왜 AI 회사에 돈을 넣는지 봤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파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AI 회사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회사에 투자하고 광섬유 회사에도 투자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전략입니다. AI 회사가 커지면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계산을 하려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광섬유가 늘어나면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데이터가 더 빠르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고객을 키우고 고객이 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데이터가 움직일 길까지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에게 돈을 넣고 그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면 이 매출은 진짜 성장일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순환거래 논란입니다. 순환거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매출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AI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합니다. 그 AI 회사는 받은 돈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립니다.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 제품이 잘 팔린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엔비디아 GPU를 산 건가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넣어준 돈이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온 건가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매출은 숫자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매출이 얼마나 건강한지 봐야 합니다. 고객이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계속 구매하는 매출인지 아니면 투자금에 기대서 만들어진 매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매출의 질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분명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이 매출이 진짜 시장 수요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만든 생태계 안에서 돈이 돌고 있는 건지 물론 엔비디아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만큼 강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AI 회사들은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회사들도 엔비디아 시스템을 원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붐이 계속 커질 때는 생태계 장악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을 키우고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고 그 제품으로 더 큰 AI 서비스를 만들고 다시 더 많은 GPU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엔비디아는 단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 제국이 됩니다. 하지만 AI 투자 수익이 늦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 회사들이 돈은 많이 쓰는데 실제 이익을 충분히 못 내면 시장은 갑자기 질문을 바꿉니다. 그 많은 GPU 구매가 정말 필요한 수요였을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엔비디아 매출이 너무 완벽하게 포장된 건 아닐까? 이때부터 AI 버블 논란이 커집니다. 버블은 쉽게 말하면 기대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믿고 먼저 투자하지만 실제 수익이 따라오지 못하면 거품 논쟁이 생깁니다. 엔비디아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붐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AI 회사들은 아직 돈을 쓰는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엔비디아는 그들에게 장비를 팔면서 이미 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AI 시대의 최종 승자인가? 아니면 AI 투자 과열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인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락인입니다. 락인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말합니다. AI 회사가 엔비디아 GPU로 모델을 만들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춰 개발하고 데이터 센터도 엔비디아 장비 중심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 칩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계속 엔비디아를 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에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락인이 진짜 기술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투자와 계약으로 생태계를 더 단단히 묶고 있는 것인지 봐야 합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기술적으로 강합니다. 동시에 자본으로도 시장을 묶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지금 엔비디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400억 달러 AI 투자 뉴스는 단순히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호재로 보면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더 강하게 장악하는 뉴스입니다. 고객을 키우고 인프라를 넓히고 미래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부담으로 보면 매출의 질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는 뉴스입니다. 고객에게 넣은 돈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가 커질수록 순환거래 논란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매출이 어느 고객에게서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투자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성장해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는 구조라면 건강한 수요입니다. 셋째,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 사용량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서버만 지어놓고 수익이 안 나오면 버블 논란은 커집니다. 넷째, 엔비디아의 투자 규모가 계속 커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투자 없이는 고객의 구매가 유지되기 어렵다면 시장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대의 가장 강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강한 회사일수록 시장은 더 날카롭게 봅니다. 매출이 늘었느냐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400억 달러 투자는 AI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동시에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라면 순환거래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남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제국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AI 버블의 가장 비싼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를 볼 때는 주가가 올랐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이 진짜 수요에서 나온 건지 돈이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는 건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다음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